일장기를 휙 지나친 트럼프의 충격적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미국 대통령 앞에서 입을 벌린 채 당황하는 일본 총리의 모습까지 생중계됐습니다. 반면 한국은 신라 금관을 선물하며 무궁화 대훈장까지 수여했습니다. 품격 있는 외교로 핵추진 잠수함 논의에 승인까지 이끌어낸 한국의 놀라운 협상 실화를 공개합니다. 같은 날, 같은 트럼프 앞에서 벌어진 극과 극의 협상 드라마. 한국은 3,500억 달러 현금 요구를 거부하고 오히려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달라고 당당히 맞섰습니다. 반면 일본은 80조 원을 퍼주며 YMCA 춤추는 트럼프 앞에서 황금 골프공을 바쳤죠. 결과는 한국은 미국과 결혼했다는 찬사를 받았고, 일본은 도요타마저 투자 약속을 부인하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코스피는 5천을 향해 치솟고 현대차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극명한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면전에서 던진 폭탄 발언이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허용해달라. 이 한마디가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협상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3,500억 달러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오히려 핵기술을 역요구한 것입니다. 이에 30일 오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나는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달라는 미국에게 수세에 몰렸지만 이번에 한국은 당당히 원하는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가 한국 측의 핵추진 잠수함 필요성에 공감했고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었습니다. 이는 한국 외교 사상 전례 없는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 대담한 발언 뒤에는 어떤 전략이 숨어 있었을까요? 한국의 대담한 핵추진 잠수함 발언 뒤에는 철저한 협상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인정할 만큼 강경한 협상력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우리는 덜 뛰어난 인재를 원했지만 김정관 장관은 매우 강경하다라고 트럼프가 언급했을 정도였습니다. 한국의 협상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 현금 투자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동시에 한국이 원하는 것을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었죠. 김용범 정책실장은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중 현금 투자 2,000억 달러를 하고 연간 2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연간 200억 달러는 우리 외환 시장에서 감내 가능한 범위로 한국의 끈질긴 주장이 먹힌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이 일본과 달리 세부적인 사항까지 국익을 위해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이끌고 있는 김정관 장관의 강경한 협상 자세가 미국 측을 당황시켰고 결국 트럼프도 한국의 협상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별 제작한 신라 금관 모형과 한국 최고의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하면서도 협상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품격 있는 외교를 선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나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감사를 표하며 한국 협력으로 미국 조선업을 되살릴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한국은 트럼프를 환대하고 선물을 주면서도 미국과 대등한 협상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과연 이런 한국의 전략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한국의 강경한 협상 전략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당초 이번 협정 타결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최로 열린 정상 특별 만찬에서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국과 엄청난 회의를 가졌다며 무역협정이 거의 마무리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트럼프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무 때나 연락하라면서 한국에게 끝까지 호의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협상 초기 3,500억 달러 현금을 요구하며 강압적이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변화였죠. 한국의 품격 있는 외교와 당당한 협상 자세가 미국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국제 언론들도 이런 변화를 주목했습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의 대립적인 입장보다 화해적인 접근 방식으로 한국과 협상이 곧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블룸버그의 보도였는데 트럼프가 미국은 한국과 결혼했다는 표현을 썼다며 앞으로 무역 합의가 낙관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지금 한국의 강경한 관세 협상이 통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한국과의 무역 합의가 타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를 두고 한국의 승리라고 평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핵추진 잠수함 기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한국 외교사상 전례 없는 성과로 평가받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협력으로 미국 조선업을 되살릴 것이라고 천명한 것도 주목할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 협정을 넘어서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과연 같은 시기 일본과의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한국과의 성공적인 협상과는 대조적으로 일본에서는 완전히 다른 양상의 정상회담이 펼쳐졌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이는 트럼프의 댄싱 월드 투어로 볼 수도 있었죠. 트럼프가 일본에 있는 핵항모 조지 워싱턴을 방문해서 YMCA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며 환호하는 미국 장병들과 셀카를 찍었습니다. 이 장면은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정작 실질적인 협상 내용은 빈약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일본에 방문한 트럼프는 자신이 원하는 쇼를 벌인 후 실제적인 내용 없는 회담으로 원하는 것만 가지고 떠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미일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며 자찬하고 있는 상황이죠.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다카이치 총리는 28일 회담에서 새로운 미일 황금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회담 분위기는 화기애애하며 매우 활기차게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외교 방식은 아첨에 가까웠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에게 황금 골프공과 아베 골프채를 선물하고
트럼프를 노벨상에 추천하겠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아첨 외교라고 비판했는데 한 일본 네티즌은 가자지구 학살과 우크라이나 혼란을 촉발한 미국 대통령은 노벨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 추천하는 것은 일본이 가자지구 학살을 묵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도쿄 영빈관에서 자위대 의장 때의 사열을 받았는데 양국 국기 앞에서 예우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장기를 휙 지나가 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치는 순간 다카이치 총리가 입을 벌린 채 놀라는 장면이 포착되었죠.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성조기에는 군인식으로 경례를 하고 일장기에는 무심히 지나친 장면은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 승국이었던 미국과 패전국이었던 일본의 관계를 떠올리게 하는 아이러니한 순간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아첨 외교에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의 한 일본 네티즌은 아첨 외교에만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칠애 뿐이고 내용이 없는 외교이기 때문에 금세 약점을 잡히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회담에 중요한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일본 네티즌은 이번 회담을 보고 미국에 있어서는 황금 시대일지도 모르지만 일본에 있어서는 암흑 시대일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과연 일본의 이런 외교 방식이 어떤 경제적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일본의 아첨 외교가 가져온 경제적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화제가 된 것 중 하나가 토요타가 100억 달러, 한화로 14조 원 이상을 투자해 미국의 자동차 공장을 건설할 것이라는 발표였습니다. 이에 트럼프는 토요타 차를 사라라고 말했죠. 여기에 더해 토요타 회장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한 차량을 일본으로 수입해 일본 판매망에서 판매하는 역수입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판매하지 않는 세단, 캠리, 미니밴, 시에나 등의 차종이 후보로 거론되는데 이를 통해 트럼프가 지적해왔던 미국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 축소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일본 자동차 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 TV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큰 우려를 제기했죠. 그런데 29일 예상 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토요타가 미국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며 부인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토요타가 실제 투자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강압적으로 투자하는 식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토요타는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본의 경제적 양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미국은 러시아 에너지 수입도 중단하라고 요구했는데 일본은 이 또한 물가 상승을 가져온다며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합의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정작 트럼프가 오자 그냥 합의문에 서명해 버렸죠. 일본은 80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하고 액화천 연가스 구매 확대, 방위장비 구매 확대, 보잉기 100대 구매, 농작물 1조 2천억 원치 구매, 알래스카산 액화천 연가스 구매 등 경제적으로 완전히 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겉보기에는 굉장히 화기애애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참혹할 정도의 굴욕적인 협상으로 끝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극명한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같은 시기, 같은 대통령 앞에서 벌어진 한국과 일본의 협상 결과는 극명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 기술 논의 및 승인까지 이끌어내며 대등한 협상에 성공했지만 일본은 호구 취급을 받으며 일방적인 양보만 반복했습니다. 이런 차이는 단순히 협상 기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과 자존심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상황을 두고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아베 정치 후유증답게 이 정부는 명백히 국가를 망신 주고 미국의 비웃음을 사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일본 총리는 미국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는 독립의지를 가져야 하며 쉽게 타협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세계 전략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방위비 증액은 무의미하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한국에는 희망적인 소식들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28일 한국을 방문할 때 한국 국민들을 정말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발표가 있을 거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젠슨 황은 현재 경기도에서 열리는 아펙 참석을 위해 15년 만에 방한할 예정입니다. 당시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번 주 젠슨 황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등을 만나고 반도체 관련 중요한 발표를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 바 있었습니다. 반도체 업계는 엔비디아와 한국 반도체 업계 협업이 더 강화되는 측면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죠. 한국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방산, 원전, 조선업 등 유례없는 호황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일본을 완전히 호구로 보고 있지만 한국에게는 잘 먹히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3,500억 달러 현금 투자를 거부하고 끝까지 국익을 위한 합리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협상하고 있으며 미국의 관세 장벽이 높아지면서 수출 다변화를 꾀하고 있고 미국의 기업들은 오히려 한국에 더욱더 투자하며 한국 상품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런 극명한 차이가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을까요? 시장은 이미 한국과 일본의 협상 결과 차이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JP모건은 지난 28일 보고서를 통해 코스피 목표가를 5,000으로 상향 조정하고 상승 시나리오에 따라서는 6,0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성공적인 대미 협상과 핵추진 잠수함 기술 논의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증거죠. 실제로 코스피 지수는 올해에만 70% 가까이 오르며 4,000선을 넘어섰습니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글로벌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어 한국 증시가 전 세계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현대차는 무역 합의 소식에 야간장에서 주가가 7%에서 8%까지 폭등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조선업 등에서 한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인데 한국은 일방적으로 퍼준 일본과 달리 미국과 대등한 외교를 하며
실익을 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3,500억 달러 현금 투자를 거부하고 끝까지 협상을 한 끝에 놀라운 결과를 얻어낸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본은 5천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기로 하며 거의 강탈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일본의 상황은 암울합니다. 토요타의 역수입 계획이 발표되면서 일본 자동차 산업 전체가 흔들리고 있고, 러시아산 액화천 연가스 수입 중단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증가는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일본 경제연구소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액화천 연가스 비용 증가분은 전기료에 반영될 수밖에 없어 물가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TV 뉴스에서는 과거 아베 총리 때는 일본 자위대 호위함 위에서 행사를 가졌으나 이번에는 미국 항공모함 위에서 행사를 했다고 하며, 이것이 미국의 중국과 대만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는 메시지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아슬아슬한 선택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트럼프가 자위대가 아닌 미국 핵항모에서 주일 미군을 찾은 것을 두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주일 미군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한 부담을 지워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차이가 양국의 미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통해 드러난 한국과 일본의 외교 방식과 그 결과는 양국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대등한 외교와 일본의 굴복적 외교가 가져온 극명한 차이는 단순히 일회성 협상의 결과가 아니라 앞으로 두 국가가 걸어갈 길을 보여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면전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게 해달라는 공개 발언에 모두가 놀랐지만, 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통큰 결단으로 승인을 받은 것이 가장 큰 성과가 될 수 있다 평가합니다. 미국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조선업 등에서 한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바이든 전 정권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 및 우방 국가들과의 관계를 재구축해 중국, 러시아, 북한에 맞섰던 것과 달리 현재 트럼프 정권에서는 전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한국은 이런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과는 구체적인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젠슨 황의 한국 방문, 엔비디아와의 협력 강화, 반도체뿐만 아니라 방산, 원전, 조선업에서의 유례없는 호황 전망 등이 그것입니다. 특히 JP모건의 코스피 5천 목표가 상향 조정과 6천까지의 상승 시나리오는 한국 경제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반면 일본의 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80조 원 규모의 투자 약속, 토요타의 강제적 투자 요구와 그에 따른 부인 사태, 러시아 에너지 수입 중단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 등이 겹치면서 일본 경제에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이 우려하는 암흑 시대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번 협상을 통해 확인된 것은 품격 있는 외교와 당당한 협상이야말로 진정한 국익을 지키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일방적으로 퍼준 일본과 달리 미국과 대등한 외교를 하며 실질적인 국익을 추구했고, 그 결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차이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